저번 시간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라지 툴셋에 대한 이 전반적인 간단한 설명과 제일 위에 보이는 이 셀렉트 툴 그리고 이레이저 툴 요 두 가지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지 툴셋은 저번 시간에도 알아봤듯이 뷰 툴바에서 여기 보시면은 라지 툴셋이 있죠. 클릭을 하시고 닫아주시면은 라지 툴셋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지 툴셋은 크게 총 6가지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가운데 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이제 성질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0이 되어서 이제 라지 툴셋이 밑에 이렇게 루비나 익스텐션 웨어하우스가 이렇게 또 같이 달리게 되었는데 아마 2020 전 버전에서는 이게 없었을 거예요. 예, 제가 2018 버전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2019에서는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18 버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거는 여기 6개까지를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오늘은 이제 그래서 셀렉트랑 이레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드릴게요. 맨 위부터 이제 구간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맨 위에 있는 이 4가지는 스케치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툴들이에요. 선택하고 지우고 색칠하고 이런 것들이고, 메이크 컴포넌트라는 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그룹과 함께 설명을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때는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은 뭔가 도형이 밑에 있고, 그리고 맨 위에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는 연필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딱 봐도 그리는 툴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드로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물에 대해서 옮기고 당기거나 밀고 그리고 돌리고 지금 이런 변형에 대한 그 편집에 대한 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 툴, 편집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4번째 구간은 딱 봐도 이제 테이프 그리고 이제 줄자 같은 게 있죠. 각도기 있고 그리고 이제 글씨들, 수치들. 지금 보시는 이 4번째 그룹은 가이드라인을 주로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뭐 줄자로 재고 이제 치수를 기입하고 이제 이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좀 자주 보신 그 툴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오르빗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주 보이시죠? 지금도 오른쪽에 지금 마우스 커서에서도 보이고, Shift를 누르고 같이 누르면은 여기 손바닥 모양도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5번째 그 툴 셋들은 지금 보시면은 화면과 카메라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커서는 못 봤지만 미들 마우스로 이제 앞과 뒤로 당기면 이렇게 줌되는 이 형식을 지금 따온 게 여기 줌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키보드가 없을 때는 이걸 클릭하고 이렇게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방송에서 스케치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키보드 그 소리 때문에 이제 마우스만 누르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으로 많이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스케치업을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실 때는 키보드를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Shift나 마우스 마우스 버튼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을 많이 익히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5번째 설명드렸고, 6번째는 딱히 이거를 어떻게 집약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좀 애니메이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많이 좀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단면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툴도 있어요. 단면을 볼 수 있는. 네, 그렇게 총 6가지로 이렇게 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밑에 이제 링크 띄워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가셔서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지 툴셋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 여기 셀렉트와 이레이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셀렉트 먼저 설명을 드리면, 툴셋은 잠깐 왼쪽에 붙여놓고요. 다른 이 버튼들을 누르고 바로 셀렉트로 넘어가시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됩니다. 단축키가 스페이스바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셀렉트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잠깐 정육면체를 좀 만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기 툴 쪽에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에 렉탱글이라고 있습니다. 그 렉탱글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모양에 이제 보시면은 아래쪽에 네모가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점 오리진이라는 이 원점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네모를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탭에 있는 푸시풀이라는 툴을 선택을 하셔서 요거를 조금 올려줄게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방금도 보셨지만은 제가 툴을 두 가지 쓰고 지금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은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셀렉트 툴로 넘어가셨죠. 자, 지금부터 제가 그 셀렉트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성질은요. 셀렉트 툴은 기본적으로 선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면에 대해서도 선에 대해서도 하나씩 선택이 가능해요. 네, 지금처럼 한 개씩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원클릭, 더블클릭, 트리플클릭. 그래서 그 방금도 보셨듯이 원클릭으로는 이렇게 요소 한 개 한 개를 잡을 수가 있고요.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소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요소까지 같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을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선까지 함께 포함이 돼서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선을 또 선택을 하게 되면 주위에 이제 같이 경계를 짓고 있는 그 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면을 같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면을 잡으면 4개의 선을 같이 잡고 아래쪽에 있는 면을 잡으면 또 주위에 있는 선을 같이 잡고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이 이루어지고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트리플 클릭도 있다고 했잖아요. 트리플 클릭을 시전하게 되면은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원 클릭, 더블 클릭, 3번 클릭하면 트리플 클릭으로 전체가 선택된다라는 거. 객체들을 다양하게 이제 선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하는 게 아닐 수가 있겠죠. 드래그를 해서 잡을 수도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선택 박스가 뜨게 됩니다. 이 선택 박스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리는 것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리는 것,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셔도 똑같고요. 지금 이 차이점을 좀 보시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가는 그 선택 박스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선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 선택 박스는 점선으로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뭐냐면 왼쪽에서 오른쪽 박스로 이제 그 위쪽에 있는 면을 한번 담아 볼게요. 네, 위쪽에 있는 딱 면까지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같은 영역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네, 박스에 걸린 모든 객체가 다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정육면체에 선택이 안 된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이 선들 뿐이에요. 자,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지금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왼쪽은 이 선에 걸려있는 모든 것이 다 선택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선택에 대한 그 기능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능 키들과 함께 써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시게 되면은 커서 오른쪽에 플러스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전체를 계속 선택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이 계속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원클릭, 더블클릭, 트리플 클릭에서도 마찬가지로 원클릭으로 계속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계속 플러스로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되는 게 자꾸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과 쉬프트를 같이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가 뜨게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것들을
뺄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누르고 이제 빼시면 돼요. 선택 영역에 대해서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반전 선택이라는 건데, 지금 선택되어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선택을 다시 하게 되면은 지금 선택되어 있던 것들은 제외가 되고 선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영역이 추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툴에서는 기억하실 게 클릭 수에 따른 선택과 우리 아까 전에 그 원클릭, 더블클릭, 트리플 클릭 했던 거 있죠? 그것과 이제 방금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반전을 이용해서 시프트로 이제 선택을 하는 방법들, 그리고 선택 박스를 이용해서 선택하는 방법들,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연계를 해서 쓰실 줄 아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 박스를 이용하고 또다시 내가 원하는 만큼 선을 또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방면으로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카메라 뷰를 이용해서도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누르고 오른쪽 면만 또 선택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셀렉트 아이콘에서는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은 셀렉트 툴은 거의 완벽하게 익히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셀렉트 툴은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레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케치업에서는 지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고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방법은 우리 방금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었잖아요. 선택한 것에서 이제 딜리트를 누르면은 그 선택한 부분만 지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중으로 선택 박스를 이용해서 선택된 부분도 딜리트로 이용하면 한꺼번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이 키를 누르면 이레이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레이저의 단축키는 2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레이저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선만 지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과 그룹들.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면을 선택을 해서 지우면은 절대 지워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둥근 끝부분을 선에 이제 갖다 대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뭐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우개를 보통 이렇게 지울 때 긁듯이 지우잖아요. 이렇게 누가 점점점 이렇게 지우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울 부분을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면은 선을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면도 같이 없어지죠. 이게 왜 없어지냐 하면 면을 구성하고 있는 선이 하나가 지워지니까 연결되었던 면들이 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을 구성하는 선이 지워지니까 면이 같이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복사를 하나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지금 방금 빠뜨릴 뻔 했는 게 있는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우개 툴로 선택을 해서 지우실 수도 있지만, 클릭 한 번으로 지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을 드래그해서 지우는 게 훨씬 간편해요. 지금 제가 꾹 누르고 드래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수의 선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한꺼번에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육면체를 두 개로 이렇게 분할을 시켜놨는데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지우개 툴에도 이렇게 컨트롤과 시프트 기능 키를 이용해서 또 다른 기능들을 쓸 수가 있어요. 바로 스무스라는 기능과 이제 하이드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요. 스무스 기능이라는 건 저기 컨트롤을 누르면은 지금 표시는 나지 않지만 컨트롤을 누르고 아까 지우듯이 드래그를 한번 해보면은 면이 그대로 있고 선만 없어지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부드럽게 이제 선을 만들어 준 건데요. 그래서 선을 좀 부드럽게 해서 면이 같이 이제 붙어 있던 면들을 좀 부드럽게 보여주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Shift를 누르고 오른쪽 정육면체를 한번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자,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왼쪽과는 사뭇 다르죠. 분명 똑같이 선이 없어지긴 했는데 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스무스 기능이 지금 먹혀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선이 하이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그 형상만 없어진 거고, 왼쪽은 선이 부드럽게 면을 잡아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기능이 있고, 당연히 컨트롤과 시프트에 대한 기능도 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를 함께 누르면 이제 나오는 기능도 있겠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고 지금 이제 스무스 되었던 곳을 다시 이제 갖다 대어 주면은 선이 재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이제 하이드가 되었던 것들은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스무스에서만 이제 먹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드가 되었던 거는 어떤 식으로 되살리냐면, 여기 쇼 위에 보시면은 이제 뷰라는 그 탭이 있어요. 뷰 탭에서 쇼 히든 지오메트리, 이게 2020부터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지오메트리, 히든 지오메트리로만 이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요 눌러 보시면은 숨어 있는 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언하이드라는 게 있어요. 언하이드 하셔서 뭐 두 개를 같이 클릭하셔서 누르셔도,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오른쪽 누르고 언하이드를 누르시면은 선이 다시 살아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쇼 히든 지오메트리를 항상 써주셨으면은 이렇게 보는 방식은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셀렉트와 지우개 툴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 나머지 툴인 여기 페인트 버켓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